안녕하십니까. 높낮이 조절이 자유로운 분리형 상스탑을 개발하고 있는 K모터스 서대엽 대표입니다.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안전을 이유로 택배 및 배달 차량에 대해서 출입 제한이나 지하주차 이유를 공고하면서 배송 중단이나 파업이 성행하게 되었죠. 실제로 일반 탑차들은 실내 구간 높은 탑차는 지하주차장이나 지상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카트를 이용하여서 시간과의 싸움 속에 배송을 하거나, 저상 탑차들은 지하주차장을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짐을 많이 신지 못하기 때문에 두세 차례 반복 배송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다 보니 결국 저상탑으로 변경하거나 무분별한 불법 궤도로 이제 영업을 하고 있거나, 상황이 넉넉치 않은 분들은 여전히 카트를 이용해서 힘든 배송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중량물 취급과 반복적 운동이 반복되다 보니 배송 물류나 기사분들은 74.2%가 근골격계적 2차 질환을 앓고 있지만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아파도 출근하는 현실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물류 환경 개선과 입주민의 불만 해소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희는 저상형부터 플러스형 높임까지 다재 가능한 상스탑을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고, 최저 1200에서 2000m까지 높이 조절을 통해서 물류시장 문제 해소를 해결함과 동시에 캠핑카, 푸드트럭 등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한 상스탑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내에 출시되고 있는 상스탑은 일반 탑차는 높이별 생산 사양에 따라서 총 3가지로 출시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 3가지를 동시에 1200에서 2000mm까지 높이 조절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그 이상으로 충족할 수 있는 탑을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와 유기한 업체는 국내에 총 3개사가 있습니다. W사와 S사는 신규 차량의 구입 조건이거나 아니면 표준 생산 방식에 의해서 일반 소비자가 쉽게 진입할 수 없는 장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K사는 높이 조절이 되는 상스탑은 개발이 되었지만 일정한 높이가 아닌 최고점과 최하점만 높이 조절이 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반면, 저희는 소비자가 원하는 높이만큼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높이를 측정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저희가 국내 최초로 분리형 탑으로 생산을 하게 되어 트럭, 캠핑카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통해서 자유로운 높낮이 조절로 상황별 최적의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모든 높이 구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양계도어와 접이 셔터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마이크에 조금 더 가까이. 네. 이로써 저희가 국내 최초로 이제 분리형 상스탑을 적용하다 보니 필요시에는 1톤 차량만 사용해서 이삿짐 센터나 개별 용달 차량들을 이용함으로써 부가 창출이 발생을 하고, 더 나아가 RV 차량들까지 적용하여 제가 일반 캠핑카나 카고 여러 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CJ 대한통운전 택배시장, 그다음에 홈플러스 같은 물류시장을 포함하여 소상공인 특수용도 공급인 특수시장과 요즘 각광받고 있는 캠핑카 시장까지 다양하게 확장하여 공간 확장에 따른 소비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2건의 핵심 특허 기술 이전과 총 5건의 특허 출원을 완료하였고, 23년 3월 해외 출원을 목표로 선행 조사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택배 배달 무종이 급증하였죠. 거기에 캠핑카 또한, 캠핑 시장 또한 약 4조 원의 규모로 매년 30% 이상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는 생산 기반 구축과 판매 채널 확보를 통해서 탈부착 기술 경쟁력 기반을 통해서 다양한 산업부의 확장을 통해서 물류, 콜드체인, 레이저 시장까지 적용 산업을 확장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분리형 상스탑과 PBV 목적 기반 모빌리티 시스템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물류 시장과 함께 캠핑 레이저 시장 확장으로 지속 성장세를 현재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의 투자 유치 금액은 5억으로 일단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지금 선 계약된 물량들과 향후 지속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공장 매입, 마케팅 비용 등의 현재 사용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특장차와 캠핑카 업체, 제작업체 약 2곳과 연 100대 규모의 현재 계약을 체결 완료하였고, 2개의 지자체와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계약을 바탕으로 23년에 25억의 매출을 현재 기정사실화하였고 매년 꾸준한 개발과 마케팅을 통해서 향후 5년 내 약 20%의 매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현대기아 자동차 설계, 개발 출신과 삼성전자 마케팅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고 저희 회사 직원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 회사 팀원들의 모든 인력은 본거지가 전라남도 광주입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간이 확장되는 캠퍼스 장치 특허 출원을 시작으로 시장조사 결과 이 경상북도에 작년 5월에 K모터스 설립하여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에 경북 청년 사관학교 입교를 통해서 이제 고도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7월 높낮이 소재의 자유로운 상스탑을 지금 현재 CJ 대라통운, 그다음에 인테리어 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현장 검증 중에 있으며 올해 ISO 9001과 14001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KM모터스는 모두가 꿈꾸는 공간을 창조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발표 KM모터스 서대엽 대표님의 피칭 함께 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은 현장에서 먼저 투자자분들의 질문을 받고요. 이후에 온라인 투자자 순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높낮이 조절이 되는 멀티 상승 탑차라는 것만으로도 운행을 많이 하시고 또 적재량이 많은 물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눈길이 가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궁금하신 부분과 또 전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앉아 계신 좌석에서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홍기 회장님께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택배 기사들이 겪고 있는 그런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그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제품 기획을 해주신 거는 좋은데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계획하신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핵심 역량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부분이 우리 KN모터스 이 상업팀들과는 어떤 매칭이 되는지 그리고 그 핵심 역량을 다른 경쟁사들 기존의 특장차 기업들이나 이런 데들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 이 아이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의 문제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는 CJ 대한통운과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7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현장에서 소비자가 직접 사용을 해보면서 문제점을 현재 계속 발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타사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이 상스탑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현재 신차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기존 내부 적재함을 낮추는 방식으로 인해서 실내고를 확보를 할 뿐이지 상스탑을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닌 반면에 저희는 고객의 희망하는 높이를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는 장점 속에서 이게 단순히 상승만 된다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안전 센서나 이런 안전 부분까지 저희가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으로 이제 노력을 해서 더 많은 문제점이 발치가 되면 그걸 꾸준히 연구 개발해서 성공의 기로에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 아이디어나 뭐 특허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참 좋은데 네. 궁극적으로 우리가 제조라는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어떤 건 제조 역량 부분에서 기존에 특장차 업체들을 앞서가면서 우리가 계속 앞서 나갈 수 있는 건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제가 여쭤봤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강점으로 말씀드리면 이 W사에 있는 이 제품은 현재 기아자동차 OEM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아자동차에 있는 시절에 제가 기초개발 TF팀에서 저희가 개발한 이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K사 같은 경우는 S사와 K사는 저희 본거지인 전라도 광주에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팀이 저와 다른 팀 한 명이 기아자동차 근무 시절에 저희 회사에 자주 방문해서 저희가 그 자문이나 이런 걸 많이 경험한 바탕이 있었고, 실적으로 저 자체도 기아자동차에서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기를 희망을 했었지만, 실적으로 대기업에서는 대규모 생산 체계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차별화된 아이템을 생산할 수 없어서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본거지를 버리고 이쪽 경상북도에 저희가 창업을 하게 되었고, 현재 많은 수요를 지금 기반으로 있어서 저희가 공장 매입부터 시작해서 생산 인력까지 지금 확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의 생산이나 향후 문제점들의 개발 영역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는 문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박민걸 이사님께도 먼저 김영춘 투자자분. 예, 김영춘입니다. 저는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8페이지 장표에 보시면 지금 현재 세 가지 1160, 1580, 1800 세 가지로 출시된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의 제품은 상하가 이렇게 가동이 되는 제품으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 세 가지란 용도하고 어떤 매칭이 되는지, 어떤 설명인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그 타켓가 지금 현재 캠핑이나 택배나 어떤 레저 이런 세 가지를 동시에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좀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제 시장을 좀 타켓을 정해서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제 뭐 자동차 운수법이라든지 이런 법상의 어떤 제약 요건도 분명히 다를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법상의 어떤 부분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그 시장의 어떤 타켓하고 어떤 충돌되는 점이 없는지. 그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회사가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으니까 판매되는 실적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지 그 세 가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상스탑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자동차와 다 마찬가지지만 세 가지로 지금 출시가 되는 이 사항은 일반 보시다시피 저상 내장탑이나 그다음에 내장 탑차, 하이 내장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고객이 주문할 때 그게 자기에 맞는 목적 차량으로만 구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상스탑을 조절이 가능한 상스탑을 개발하는 것은 이제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을 저희가 개조를 통해서 이 상스탑을 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쟁자처럼 신규 차량 구입이 아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고 차량까지도 저희가 개조나 이런 작업을 통해서 저희가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게 된 거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업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제작자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현재 저희가 완료를 했고, 실적으로 저희가 기존 CJ 대한통운 차량을 저희가 개조해서 현재 필수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문제에서나 실사용상에서 나오는 문제점은 저희가 90% 정도 현재 해결이 완료됐다고 저희가 지금 측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 3월에 저희가 정식적으로 국내 출시를 현재 시작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을 하겠지만, 그 문제점들을 해결함으로써 더 나은 제품이 생산이 되고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판매 영역이 너무 넓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분리형으로 한 이유는 저희는 딱 한 가지만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탑차들이 실제로 택배 차량을 예를 들면 택배를 영업을 하다가 주말에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캠핑을 가고 싶으나 차가 없어서 별도의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 탑차는 분리형이기 때문에 분리형을 탑은 내려놓고 일선 차량만 가지고 여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반 물류, 택배, 캠핑 시장까지 제가 시장을 한꺼번에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박민걸 이사님 질문 마지막으로 받고 답변은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이제 가변되는 것 자체는 좋은데 기존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가변이 지금 예시로 들으신 택배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사례로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가 낮은 데는 낮게 들어갔다가 또 다른 데서는 좀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크게 하고 하는 뭐 가변 속도라든가 내구성 같은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지금 준비가 되고 계신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시중에서 정식적으로 출시되는 가격이 약 30% 이상 절감해서 저희가 출시를 지금 목표로 잡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차량들을 바로 그대로 이용해서 개조 작업을 해서 상스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국내에서는 유일하고 제일 최저가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말씀하신 내구성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미 전동 실린더를 저희가 현재는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생산성이나 교통안전공단에 현재 저희가 인증을 받고 이제 완료를 한 상태고요. 앞서 말씀하시피 필드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정이 됐지만 향후 문제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해서 개선할 예정입니다. 네, 이것을 마지막 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M 모터스 서대엽 대표님의 피칭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두 번째 발표 순서 소개해 드릴게요. 두 번째 발표 주식회사 텍스트웨이 유승민 대표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박수로 함께 맞아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활용한 문서 기반 협업 시스템 태깅박스를 개발하고 있는 텍스트웨이 유승민입니다. 예, 저희 아이템은 노트에서 처음 착안이 되었습니다. 이 노트 많이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노트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의 지식 정보를 관리하는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노트는 칸반, 줄눈 이렇게 다양한 형식이 만들어졌고요. 또 이 형식에 맞는 다양한 작성 방식도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지식 정보는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을 리뷰하거나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서 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날로그적인 정보 저장 방식이 이제는 디지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기업에서는 특히 이 지식정보 관리가 노트를 넘어서 로컬 PC 그리고 이제는 사스 형태로 변하고 있는데요. 특히 테크 기반 스타트업들의 평균 사스 이용 개수가 11개라는 점은 적어도 이 시장에서는 사스 프로그램이 이미 익숙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경쟁자들, 즉 사스 프로그램 중에서도 이제 문서 기반 협업의 시장의 이제 주요 플레이어들은 여전히 지식 정보를 어떻게 작성하고 보관하는지 거기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노션 같은 경우는 수만 가지 템플릿으로 다양한 입력이 가능하다고 하고 반면 콜라비는 한 장에 많은 정보를 입력해서 편리함을 강조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자회사인 코바이가 만든 다큐멘트 360 유럽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고도화된 편집 기능으로 전문적인 입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플레이어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미 입력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사업계획서나 매뉴얼처럼 이제 유사한 문장이 반복되는 이런 패턴이 나오는 문서들은 적다가 보면 예전에 비슷한 걸 뭔가 적었던 것 같은데 혹은 팀원이 작성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라는 적이 있으실 건데 이런 부분에서는 특정 문장에 별도 표시만 해줘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하는 문장에 드래그만 해도 자동으로 태그를 추천하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태깅 박스이고요. 이 태깅 박스는 텍스트 마이닝으로 사용자 문장을 분석하고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사용자화된 태그를 추천합니다. 태그가 매칭된 컨텐츠는 누구나 언제든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사용자가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혹은 저희가 제공하는 웹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텍스트를 긁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온 텍스트는 저희 모듈로 분석을 하고 DB와 매칭해서 가장 사용자화된 태그로 추천합니다. 사용자는 새로운 문서에서 그 태그를 검색함으로써 태그와 매칭된 컨텐츠를 다시 꺼내어 텍스트를 입력하는 즉 정보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관련된 IP 확보를 위해서 특허를 출원을 계속하고 있고 최근에도 상표권 출원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인 자동 태깅에 관한 기술도 계속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4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노션과 비교를 해보면 노션은 중요한 문장을 작성한다 하더라도 이 문장을 별도 표기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즉 다시 활용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태깅 박스는 드래그만 해도 자동으로 태그를 추천하고 그 태그를 검색함으로써 언제든 꺼내어 쓸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태그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요즘 핫하다는 타입드는 구글 계정을 필수로 사용해야 합니다. 즉 서비스 자체가 구글에 귀속되는 가장 큰 단점이 있고요. 또 웹 문서 전체를 저장하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 컨텐츠를 별도로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즉 저장된 정보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꺼내어 쓰는 데까지 약 3분이 걸리는데, 반면 태깅박스는 태그만 검색하면 되기 때문에 10초면 과거 정보를 끄집어내서 현재 문서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초반 국내 협업투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고,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시작으로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SSO 형태로 시장 진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고객 문서, 즉 매뉴얼이나 지식정보 관리 매뉴얼이나 이제 Q&A 등 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는 문서에 대한 DB가 쌓이면 이제 카카오톡 비즈톡 채널과 같은 CRM 시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 대비 가격이 낮기 때문에 유입 효과가 있고, 또 태그를 통해서 정보가 선순환된다는 점에서 락인 효과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다시 노트 얘기로 한번 돌아와 보면, 이 노트는 이미 디지털로 체화가 되어 있습니다. 즉 노트의 다양한 형식은 노션, 또 작성 방식은 워드를 비롯한 MS 오피스 프로그램, 또 전달 방식은 슬랙을 비롯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툴들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트의 표시 영역에 대한 디지털화는 저희 태깅박스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2020년 팀 빌딩을 시작으로 2021년 여기 대구 창조에서 예비 창업 패키지를 진행했고, 현재 경북 청창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기도 했고, 지난 8월에는 과기부 장관 주관의 ICT 스마트 전국 디바이스 공모전에 최종 라운드 진출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3월 정식 버전 출시를 앞두고 있고, 관련된 기술 개발로는 형태소 분석이나 불용어 제거, 유사 키워드 그룹핑, 자동 태그 추천과 같은 자체 모듈은 이미 개발이 완성된 상태고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는 이제 알파 버전이 완료된 상태고, 베타 버전이 12월 1주, 그리고 베타 테스트는 12월 4주차에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2023년 서비스 출시를 통해서 그 근거로 시드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고, 2024년도에는 관공서 버전이라든지 논문 작성용 버전 등 특화된 솔루션을 제시해서 수익성을 높이고, 이를 근거로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25년 이후에 해외 진출을 통해서 매출을 극대화하고 엑시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3년 진행할 공공기관 기술 매칭 플랫폼에 저희 모듈을 탑재하는 방안과, 또 SK CNC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이 운영하는 플랫폼에 저희 모듈을 탑재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하는 시드 투자 금액은 3억 원이고, R&D 자금 2억 원, 그리고 운전 자금은 1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표인 저와 또 CEO, CPO 이렇게 3명이 함께 모여 팀을 이루고 있고, 추가 투자를 통해서 CTO 채용과 또 주니어급 개발자들을 함께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저희는 하나의 단어로 하나의 문서를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텍스트웨이 유승민 대표님께서 태깅박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자, 이어진 시간 곧바로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편하게 사용하고 있던 앱 기반의 노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해서 조금 더 이용자들이 편리한 것을 더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최대우 본부장님께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요. 기존에 저희 워킹되고 있는 다른 사스 플랫폼들이 꽤나 많은 시장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후발주자잖아요. 어쨌든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을 하고 있더라도 어찌됐든 우리는 그들과 경쟁을 해야 되고,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시장에 있는 유저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큰 숙제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마케팅적인 부분들이 조금 리스키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현재 이제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많은 협업 툴, 사스 기반의 협업 툴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관련해서 저희도 이제 마케팅 방안을 많이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가 초반에 진입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시장 외에도 저희는 다양한 분야의 타겟층을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저희가 POC를 준비하고 있는 대기업,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과 또 지역 대덕 지역에 있는 지역 언론이나 대학 기관 등 다양한 POC를 통해서 저희 서비스와 핏이 잘 맞는 고객층이 있다면 그쪽 관련해서 저희가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 관련해서는 저희 서비스가 단순히 노션처럼 이제 웹 프로그램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만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웹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어느 웹사이트든 본인이 보관하고 싶은 정보에 드래그만 하면 자동으로 태깅 박스 안에서 모두 검색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이제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예,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로 개발이 되었고 특히 아무래도 이제 추천 기능이 있어서는 그만큼 기존의 학습을 얼마나 시켰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네. 그게 이제 아까 예시로 들으셨던 우리가 기존에 작성했던 거 말고 사실 좀 새로운 것들은 또 다른 소스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네. 소스하고 얼마나 그 많은 학습을 시켰는지 하고 또 마지막으로 또 질문 드릴 거는 번역도 있는데 번역 같은 경우에 또 아무래도 실제 비즈니스에 이용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은 엔진이 또 좋아야 될 텐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부분은 사용자 문장을 분석해서 가장 사용자화된 태그를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쓰는 NLP는 많은 기업에서도 쓰고 있지만 NLP를 어떻게 사용하고 또 분석해내는지는 사실 저 자체만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코사인 시밀러리티 같은 경우는 문장을 추출하더라도 그 문장의 유사성을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시작되는 문장이 시작되는 단어와 마무리되는 단어가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 혹은 사용자가 수동 태그로 입력을 했다면 그 수동 태그는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100%일 것입니다. 그런 태그를 가장 순위를 높여서 제공하는 등 저희 자체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이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저희는 다른 서비스들과 달리 스몰 데이터를 지향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나 MS처럼 여전히 사용자 텍스트를 분석하고 관련 태그를 추천하는 서비스가 물론 있지만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나는 학교를 간다라고 했을 때 LG에서는 학교라는 태그를 쓰고 삼성에서는 다른 태그를 사용한다면 그 분석해서 제공해주는 솔루션은 사실 달라야 됩니다. 솔루션이라기보다 이제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은 서로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몰 데이터를 지향하고 그 기업에 가장 최적화된 추천 태그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좀 되는지 모르겠는데 관련해서 또 번역 관련해서는 저희는 구글 번역이나 파파고처럼 기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번역을 자동으로 해준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교를 간다라고 했을 때 A라는 기업에서 번역한 내용과 B라는 기업에서 번역한 내용이 서로 다를 것입니다. 근데 각 기업이 제품을 출시하는 지역에 로컬라이제이션을 진행했을 때 사용되는 문장이 그 기업에만 최적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업만의 번역문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KOKR에 ENUS 형태로 번역을 했을 때 A라는 기업이 번역된 문장은 그 A라는 기업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A라는 기업이 번역한 또 현지화한 그 번역문을 추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글 번역과는 사실 결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관련된 기술은 현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서 부스에서 나중에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온라인 투자자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옐로우드 엔젤 클럽 수석 전문위원이시죠. 조홍래 위원님께서 질문 주시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해 주시죠.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켜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확인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들립니까? 네, 들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마이크 끄는 거를 제가 잠시 잊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제 저 학교에서 학생들이 지금 이제 발표를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저도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 태그를 하려고 하는 그 방식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사실 오랫동안 사실은 여러 그 연구하는 프로그램 하는 친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실은 시장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텍스트웨이가 지금까지 그 했던 매출 실적이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SK CNC에서 아까 SK랑 관련된 일을 한다, CNC랑 관련된 일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SK CNC에서 만드는 사스랑 한번 이제 연계할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한번 그걸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즘 최근에는 이제 사실은 그 문서 작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텍스트웨이에서 주로 보는 고객의 타겟이 어느 고객을 타겟으로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냐, 직장인이냐, 아니면 전문인이냐 이런 식으로 좀 그 구분해서 시장 마켓을 어디로 타겟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면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죠. 어떻게 해서 수익을 올릴 것인지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저희가 아직 POC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2월 4주차부터 POC를 진행하기 위해서 현재 다양한 기관들 또 기업들과 함께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 서비스를 통한 매출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네, SK 사스와 연결할 수 있는 계획성. 그거는 사실 저희가 SK CNC의 사스에 대해서 제가 좀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네, 이게 사실 NDA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건이라 정확하게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긴 조금 그렇지만 플랫폼에 저희 이제 모듈이 탑재되고 이제 그런 SSO 형태로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히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실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저희가 구독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최저 월 5,000원의 가격으로 이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진행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네. 그 메인 타겟이 어느 쪽이에요? 학생이에요? 직장인이에요? 아니면 일반 전문인이에요? 네, 일반 스타트업들과 이제 대기업 TF 그리고 에듀케이션 시장이 우선 저희가 진입하고자 하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직장인이네요. 네. 직장인인가요? 직장인? 네, 우선 직장인과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순서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텍스트웨이 유승민 대표님의 피칭과 질의응답 함께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순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 비스코코 고유승 대표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스포츠 클리커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스코코의 고유승입니다.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 혹시 골프 안 쳐보신 분 계십니까? 대부분 다 쳐보셨네요. 예. 저희가 이번 포럼에서 골프를 예로 들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골프 같은 경우 지금 대부분 다 쳐보셨고 그리고 학교 수능 평가에도 채택되고 있는 과목 중 스포츠 중 한 개입니다. 그래가지고 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심자가 중급자 그리고 그전과 올라가기 전에 위해서 이제 풀스윙 하게 되는데요. 이 풀스윙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8주에서 10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레슨의 방식이 있는데요. 대면 코칭 10분과 자율 연습 50분이 있습니다. 이 자율 연습 50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틀린 자세로 연습을 하게 되고 이 틀린 자세를 다시 코칭이 잡아주고 이러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클리커 트레이닝이라는 시스템을 도입시켜 보았습니다. 클리커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칭찬도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칭찬 반복적인 학습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포츠 레슨에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골프를 한 번도 쳐보지 않은 학생입니다. 근데 골프 풀스윙까지 3일이 걸렸는데요. 저희도 이걸 실증을 거치면서
5일에서 10일 정도가 걸린다 예상하게 되었었는데 이렇게 빨리 끝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3일 동안 연습했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플레이 부탁드립니다. 첫째 날에는 공을 맞추는 연습 먼저 하였습니다. 공을 맞췄을 때 클릭음 들려주었었고요. 둘째 날에는 하프 스윙, 이 올바른 동작들을 외우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동작을 반복시켰으며 3일 차에는 이렇게 풀스윙까지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동작이 부드러워졌죠. 그리고 저희는 이 실증을 맞춰서 이제 인공지능에게 교육을 시켜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물으실 겁니다. 인공지능 왜 할 필요가 있냐? 근데 야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야구에서 투수가 포수에게 피칭하였을 때, 던졌을 때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막 시시비비를 가리고 하는데요. 이때 다들 이렇게 VR을 보고 이제 다시 판단하는 걸 보셨을 것입니다. 레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른 수업 방식이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헷갈릴 수 있고, 저희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관성 있는 교육 방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종 사업 목표로는 학교 수업용 스포츠 클리커 시스템을 적용시키는 것이며, 현재 학교에는 외부 전문가가 투입되면 이제 방과 후 수업이 대체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교내에서 해결할 경우 놀이로 많이 변질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현재 많은 수업 커리큘럼들이 도입되고 있으며 부족한 교사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작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 때 그 스포츠 클리커 시스템을 접목시켜 보았었고요. 그래서 실증을 마치고 좋은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아웃스포츠 네이션과 제휴를 맺었었고, 그리고 그 덕분에 이제 여러 학교들이 이제 제휴를 맺고 실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 학교들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연구개발 내역으로서는 표준자들 촬영을 하고 알고리즘 개발하고 모델링을 거쳐서 트레이닝 단말기에 이제 삽입을 시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이때 이제 전문가의 포징 분석을 하여서 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적용 방향인데요. 임계치 값을 비교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전문가의 동작과 초심자의 동작을 바로 분석을 하여서 이것을 빠른 피드백을 줍니다. 그래서 이 동작이 맞을 때까지 피드백을 줄 수 있으며 이 올바른 동작을 외울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플랫폼 구축 방안입니다. 그리고 단말기 개발 방안으로서는 카메라 모듈이 있고 터치 스크린 탑재로 실용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 투자 요청 금액이며 그리고 외주 영역이랑 인건비, 그리고 지급 수수료, 시설 장비 등등 여러 가지 항목에 쓰일 예정이며, 향후 이렇게 투자가 된다면 저희가 좀 더 고도화된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엑시트 플랜으로서는 2023년 시범 사업 기간을 거쳐 24년 국내 사업 진출, 25년 해외 사업 진출, 26년에는 사업의 안정기까지 갈 수 있는데요. 이때 폭발적인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인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OTT 서비스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OTT 서비스란 그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그 구독형 서비스인데요. 저희는 이제 스포츠 구독형 서비스로서 월 결제를 받아서 이제 폭발적인 매출액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방안입니다. 구독형 서비스로는 이제 학교에는 월 10만 원, 한 구단 월 10만 원, 그리고 스포츠 클럽에는 학교에는 월 5만 원, 스포츠 클럽에는 월 10만 원의 구독료를 받을 것이며, 한 단말기당 10개의 구자를 개설을 하여서 학교에는 30개에서 50개의 제품을 납품하고 스포츠 클럽에는 50개에서 70개의 제품을 납품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월별로 쌓이는 금액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아까 보여드린 그런 플랜들이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협력사로서는 아웃스포츠네이션과 올로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원으로서는 저와 그리고 안철 그리고 염윤혁 CTO님 계십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발표 기업이었죠. 비스코 고유승 대표님의 피칭 함께 하셨습니다. 곧바로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듀테크 분야가 참 포화 상태라고 했는데 이 체육 분야를 접목했다는 점에서 저는 좀 신기하게 들렸거든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전해주실 말씀이 있으실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예,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핵심 기술이 뭔지 좀 뚜렷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차별화된 기술이 뭔지 그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금 현재 장표에 보면 11페이지 보면 제휴학교들하고 많이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네. 협약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어떤 결과물이 뭔지 그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시범 사업 기간이라서 이제 매출액이 그렇게 발생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이제 모듈로서 먼저 납품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시범 테스트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저희 CTO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것입니다. 이 핵심 기술은 이 클리커를 적용을 해서 빠르게 운동을 가리킨다는 것을 저희가 그러니까 동물한테 가리키는 거를 스포츠 저희가 박사 논문을 받은 거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서울대 역학연구소에서 진행을 했던 일인데 저희가 6년 전에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는 실시간으로 이 동작이 스윙을 하고서 바로 1초 안에 클릭을 하고 반응을 보여야 그 사람한테 긍정적 피드백을 줄 수 있고 빠른 시간 안에 이거를 운동에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 피드백에 대한 효과를 저희가 주기 위해서 이 클리커라는 거를 인공지능으로 바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GPU 기반의 실시간으로 영상을 분석할 수 있는 시장까지 이제 도달을 해서 5년 전에는 저희가 이걸 못했고요. 이제는 영상 분석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영상에 대한 동작에 대한 분석 플러스 초보자를 저희가 가리키면서 클릭하면서 나왔던 오차에 대한 정보를 두 가지를 저희가 알고리즘에 넣고 그거를 분석을 통해서 임계치 값을 이제 넣는데 사실은 초보자의 데이터를 임계치 값으로 저희가 넣는 거를 연구를 하였고 이런 데이터가 들어간 게 이 비즈니스의 핵심 모델입니다. 예, 잠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가지고 우리 체형에 맞게 이렇게 맞춘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뭐 키높이라든지 뭐 사이즈가 다 다를 건데 거기에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자꾸 연구 쪽으로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카메라를 사실 지금은 저희가 거리를 약간 두고요. 그리고 기본 게임을 하시다가 보면 처음에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이런 십자 자세를 취해가지고 MS의 키넥트 게임 같은 걸 진행하실 때 그런 기본 자세를 저희도 취하게 처음에 하고 그게 잡히면 키가 크거나 작거나 그 다음에 몸이 팔이 길거나 짧은 것들을 표준화에 다 맞춰서 정보를 변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마이크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시장 규모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학생들 그러니까 학교에 주로 납품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학생 수가 급락하고 있고 뭐 네. 인구 전략이 오고 있는데 국내 시장만으로는 조금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혹시 뭐 글로벌 진출 전략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신지? 네, 일단은 제일 처음에 먼저 학교를 답했던 이유는요. 학교에는 지금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지만 더 큰 문제가 체육 교사들이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서 저희는 이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거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개발이 되고 납품이 되고 상품 평준화되면은 이것은 당연하게 스포츠 클럽으로서 당연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해외 사업 진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만 추가로 좀 말씀을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알고리즘 자체의 난이도 수준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게 진입장벽을 만들 수가 있는 기술인지 그러니까 후속 투자에 대한 어떤 대비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알고리즘? 이게 저희 이제 서울대 체육관의 역학팀이 만든 클리커 이 논문을 기반으로 만든 거고요. 그래서 논문 자체는 보호를 받고 있는데 사실 핵심 알고리즘을 밖에서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이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모델 셋을 구축을 합니다. 저희가 그걸 벌써 한 1년 정도 앞에서부터 진행을 했기 때문에 후속 주자들이 이제 그걸 쫓아오기 위해서는 저희 정도의 빅데이터를 쌓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저희가 학교 수업에 적용하는
이제 지금 골프 말고 뭐 탁구나 다른 종목을 진행하는 것들을 쫓아오는데 충분히 시간이 1년 이상 격차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잠깐 추가 답변 드리면 저희는 이제 다른 업체들과 차이를 두고 있는 게 저희는 이미 누적되어 있는 것을 더 누적시킬 것입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와도 제로 베이스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미 격차가 벌어져 있고 저희는 더 벌릴 것입니다. 그래서 후속 주자와는 충분하게 격차를 벌일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이것으로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스코코 고유승 대표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The Better Blue, The Better Life. 할리케이의 대표 김현정입니다. 버려지는 것들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친환경 패션 기업 할리케이는 2018년에 시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환경 문제, 지구 온난화 정말 매일 저희가 듣는 이야기지만 이런 문제는 사실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0년 전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온 가족이 한 달 넘게 독감을 앓으면서 아, 이런 현실이 정말 저한테도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업사이클 디자인으로 디자인을 하다가 교육을 하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면서 이 심각성과 환경적인 위험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사업으로 이루어지면서 2018년에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년에는 약 1000억 벌의 옷이 만들어지고 그중 33%는 12개월 안에 버려집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85%의 옷들은 소각이 되고 불에 태워집니다. 패션 산업은 이미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환경 오염을 시키는 제품으로 골칫거리가 있고 우리나라 역시 해외에다가 리사이클 옷들을 버리는 제5번째 큰 국가이면서 환경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많이들 생각하시죠. 그렇지만 업사이클 시장성이 없어. 제작 기간 너무 오래 걸리고 제품 비싸고 이러한 시작들에 대한 문제들은 저희 역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진국은 시장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 낭비세와 같은 제조업에 대한 이런 세금들은 더욱 부과될 예정입니다. 업사이클 제품을 제작을 하면서 사실은 섬유 문제도 저희에게도 고민이었습니다. 작년에 약 12,000장의 청바지 도네이션이 이루어졌는데요. 그중에 30%만 할인을 해서 업사이클 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70%의 옷들은 저희 역시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게 특히 친환경 기업으로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청바지를 버리지 않고 재가공을 해서 낭비 없이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이 시작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바로 저희 The Felt Solution입니다. 청바지와 리사이클 폴리 원단을 100% 사용한 100% 친환경 펠트 원단을 제작을 해서 청바지의 금속, 리벳, 지퍼들을 빼고 95%를 사용할 수 있는 청바지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탄소 저감과 생산력 높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같은 노동력으로 업사이클 제품 만들 때의 기간과 디펠트 솔루션으로 만든 기간이 약 4분의 1로 줄고 제조 원가는 60%로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디자인 전문 기업답게 처음부터 제작할 때부터 디자인이 뛰어난 그리고 한번 만들었을 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순한 디자인을 만들고자 합니다. 할리케이는 소재부터 특별합니다. 비건 가죽, 업사이클 소재를 개발하고 할리케이 제품이 만들면 만들어질수록 탄소가 줄어들면서 섬유 쓰레기는 줄어듭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장점, 이러한 것들은 분명한 전략적 차별화가 있어서 레드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을 하기도 한 제품입니다. 할리케이는 한 번 구매하지 않은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구매하신 분들은 없습니다. 디자인과 견고함, 친환경 제품을 찾고 있던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알려져 있고 재구매율, 친구 선물 등으로 다양하게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와데지 크라우드 펀딩 역사상 친환경 제품으로는 가장 높은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력과 함께 금년부터는 특별히 집중된 것들은 바로 ESG 협업이었습니다. 저희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디자인력을 성장을 하고 있고 현대백화점과 함께 금년에 프로젝트를 완성도 있게 성장을 하면서 대기업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대기업과의 NDA를 체결하면서 대기업과의 콜라보레이션을 지금 진행 중이고 향후에 해외 진출을 동반 진출할 예정입니다. 할리케이의 비즈니스 모델은 도네이션과 함께 앞으로는 기업 섬유 폐기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기업을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버려지는 섬유들에 대한 문제점과 고민점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시장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기업과 문제를 해결하면서 원단을 생산할 뿐 아니라 B2C 제품을 생산을 하면서 B2B, B2C, 그 다음에 일반 소비자까지 저변을 넓힐 예정입니다. 할리케이는 업사이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업사이클 클러스터로 확장하면서 소재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프라이타카 같은 경우에는 거점이 있으면서 충분한 마케팅력과 함께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를 하러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친환경 기업에서 이러한 브랜딩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저희가 주로 온라인으로 판매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의 공간과 이것들을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시장은 정말 빠르게 신장을 하고 있는데요. 패션 시장이 매해 3% 성장하는 것들에 비해서 친환경 시장은 더 2배 이상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실 해외 시장에서 더 이러한 것들을 주목을 알 수 있습니다. 로티스와 같은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신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런칭한 지 2년 만에 약 1,600억 원을 매출을 성장을 했었고, 해외 시장에서의 친환경 비건 업사이클 제품에 대한 관심도는 정말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바로 저희가 작년에 B2B 수주회, 또 금년에 1월 그리고 3월에 저희가 전시회를 참가하면서 이런 시장의 확대와 관심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실제로 엔트로폴로지 그리고 FIT에 있는 교수님들이 저희 제품을 보러 직접 오셨습니다. 저희는 신제품이 약 50종 그리고 시제품이 개발이 약 70종이 되어 있으면서 글로벌 판매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다양한 업무의 협약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확보를 하고 있으며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매출이 한 3억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R&D 솔루션을 완료를 했고 시제품을 총 5개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디자인력과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점인 소재 확보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저희는 투자를 받게 되면 클러스터와 자금력 마케팅으로 판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정 기업으로서 디자인력이 중점이 되면서 ESG 마케팅의 인력이 있는 어드바이저를 가지고 있으며, 더 베럴 블루라는 말은 바로 한국말로는 청출어람입니다. 버려지는 청바지를 이용해서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면서 보다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오늘 아까 키노트 강사님 말씀 들으면서 꿈이 하나 더 생겼는데요. 실리콘밸리에서 테슬라 차를 타고 얼버즈 신발을 신고 할리케이 가방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할리케이 디펠트 솔루션이 테슬라의 내장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리케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식회사 할리케이 김현정 대표님의 피칭 함께 하셨습니다. 가치 소비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 소비 아이템들은 뭐랄까요, 만족도가 좀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나기 마련인데 할리케이의 제품은 저 역시나 솔깃해질 만큼 또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이미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현장에서도 투자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현장 오프라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온라인 투자자분들 순서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되게 매력적인 아이디어 같아요. 특히 첫째 청바지 웨이스트 청바지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공정상에서 나오는 스크랩 쪼가리 네. 이걸 활용하는 게 죄송합니다.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많은 중고 의류상들도 있었고 많은 이런 비슷한 컨셉을 가진 회사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양산으로 갈 수 있냐 이게 핵심이었어요. 지금 아마 중고 의류 쪽은 미국에 있는 한 회사가 지금 이름이 지금 깜빡이는데 거기가 지금 상당히 잘 나가고 네이버가 거기 아마 투자를 했는 거 그랬죠, 얼마 전에.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미국의 뉴욕의 유명한 패션 스쿨 나온 사람도 몇 사람이 했는데 다
실패를 했는 게 결국 그 어떻게 크리티컬 매스를 형성을 못하거든. 임계치에 못 도달하 그렇거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할리케이 좋은 아이디어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소재는 고안될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소재가. 네, 없습니다. 소재는 문제가 네. 없으니까 문제는 이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양산으로 해가 그게 옷이 될 수도 있고 뭐 포장지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 엔드 아이템은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한번 고민해봤습니까? 예, 저희가 2018년에 기업을 런칭하면서 사실은 아직 뭐 패션 브랜드며 이렇게 매출이 확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던 것들은 바로 디자인과 소재 개발에 굉장히 중심을 했습니다.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아무리 친환경 소재가 좋더라 하더라도 이게 사용 가능하지 않은 소재면 양산이 굉장히 어렵고 소비자들이 외면하게 됩니다. 또한 가치 측면에서 좋다 하더라도 디자인적인 면에서 매력이 없으면 또 이것도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고민했던 것들이 바로 이 부분이고 이것들은 한꺼번에 갑자기 온 아이디어가 아니라 점점 발달하면서 이런 솔루션에 대한 자신감과 양산이나 판로 체계가 네트워크가 확보되어 있고 특히 금년에는 뭐 대기업 중에서 여러 팀들과의 지금 러브콜이 있는 상황인데 이런 네트워크, 판로 네트워크까지 저희가 같이 염두하면서 마케팅 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답변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 투자자분 질문 요청이 있으셔서요. 바로 화면 연결하고 먼저 온라인 투자자분부터 진행하겠습니다. IB 벤처 파트너스 서대원 대리님, 화면 연결될까요? 네, 대표님 잘 들리실까요? 네. 네, 두 가지 질문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일단 리사이클링 소재를 이용해서 상품을 제작을 했을 때 순이익률이 얼마나 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이제 옷 쪽은 이제 판매 플랫폼이랑도 이렇게 같이 코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도 혹시 좀 매칭이 되고 있는 플랫폼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지금 그 브랜드 플랫폼에는 다 입점이 돼 있어 판매가 되고 있고 아까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깐 놓친 것 같긴 한데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네, 그러니까 리사이클링 소재를 이용했을 때 이제 제품 판매에 대한 순이익률이 좀 궁금합니다. 네, 업사이클 제품은 저희가 일부러 전략적으로 고가로 제작을 하고 소량 생산을 합니다. 그렇고 사실은 매스 프로덕트는 저희는 비건 제품들이 주종이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이고요. 총 저희가 제조 원가를 따졌을 때는 영업에서 15%, 20% 정도. 그리고 지금은 앞으로 소재 개발까지 고가로 팔리는 핸드메이드 원단도 저희가 제품이 아니라 원단을 또 디자이너들한테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더 있으실까요? 답변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요청이 있습니다. 포스텍홀딩스 정인호 선임님 화면 연결될까요?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업사이클을 위해서는 소재를 이제 앞서서 발표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소재를 잘 조달하는 게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간략히 발표 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어떤 조달처들을 좀 확보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 구조 면에서도 충분히 경제성이 나오고 있는지도 좀 언급해 주시면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노동력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500개의 저희가 굿즈를 현대백화점과 함께 개발을 했습니다. 약 10개월이 걸렸습니다. 물론 다른 지원이 없었으면 저희는 아마 마이너스였을 텐데 디펠트 솔루션은 같은 노동력으로 기간이 4분의 1로 줍니다. 2개월에서 2개월 반으로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 원가 역시 60% 정도 저가로 확 낮출 수 있는 솔루션이 되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하면서 이런 솔루션을 개발했던 것들이 바로 업사이클의 제조 원가, 제작 기간, 그리고 동일하지 않는 제품에 나오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만족하기 위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이 점점 더 사실 이건 청바지뿐 아니고 향후에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들인데 다른 원단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트 같은 울, 그리고 다른 면, 그리고 레이온 소재 이런 단일 소재로는 고품질의 딥펠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질문이 되셨을까요? 네, 충분히 답변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벌써 어느덧 시간이 다 되어서요. 이 세션 시간을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또 질문 요청 주셨던 분들은 네트워킹 타임에 또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할리케이 김현정 대표님의 피칭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번째 순서입니다. 스튜디오 마체테 조민호 대표님의 발표 순서인데요. 네,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됩니다. 스튜디오 마체테 조민호 대표님을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튜디오 마체테 대표 조민호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쉽게 만드는 비주얼 노벨 제작 플랫폼 핀토입니다. 저희 플랫폼은 지금 초기 단계 개발이 완료돼 가지고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핀토라고 검색하시면 다운이 가능합니다. 먼저 비주얼 노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주얼 노벨은 이렇게 그림과 배경을 기반으로 한 소설입니다. 노벨이 소설이죠. 이렇게 소설인데 그림이 보이고 또 캐릭터성을 중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 같은 경우는 여자 캐릭터를 중시했는데 남자 캐릭터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유명한 작품인 페이트 같은 경우도 비주얼 노벨인데 매출이 4조가 났었죠. 뭐 토사카린, 세이버 그런 캐릭터가 유명한데 캐릭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지금 선택지가 있는데 이 선택지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1번 선택지로 가서 이야기를 진행할 수도 있고 2번 선택지로 가서 이야기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항상 창작은 모방에서 나오는 것인데 재미있는 비주얼 노벨을 저는 어렸을 때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걸 하면서 나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걸 통해서 제가 게임 개발도 공부해봤고 다른 뭐 작법이라든가 스토리도 공부해봤는데 항상 뭔가를 만들고 싶다고 하는 니즈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틀 같은 경우는 사용 방법이 복잡하고 또 스크립트 언어, 예를 들어서 렌파이 같은 프로그램은 파이썬 언어를 배워야 되고, 그리고 뭐 시크릿 노벨이나 지금 여기 있는 건 그 UC 노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뭐 망한 건데요. 어쨌든 요거 같은 경우도 스크립트 언어가 필요해가지고 최소한의 언어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핀토 같은 경우는 터치 몇 번 가지고 장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걸 그냥 손가락으로 클릭만 하면 바로 게임이 만들어집니다. 네, 만든 게임을 바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데 이건 전 세계에 다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특정 알고리즘으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장르의 게임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인게임 과금이라고 해놨는데 기존의 비주얼 노벨은 사업성이 별로 없었던 게 비주얼 노벨을 만든 다음에 어떤 완성된 한 게임을 돈을 주고 팔았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부분 유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 유료화로 돈 많이 버는 회사가 뭐 NC, 넥슨 그런 데가 있죠. 이렇게 뭐 인게임 과금으로 기다모라든지 선택지 유료화를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에 사용하는 음악이나 캐릭터 같은 것도 이렇게 내가 팔거나 사고 팔 수 있습니다. 타깃은 MZ세대 여성인데요. 실제로 저희 핀토에 올라온 게임을 보면 자신의 캐릭터를 직접 그려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스토리 가지고 승부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여성향 게임을 즐기는 유저도 되게 많습니다. 예, 저희는 요걸 가지고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해가지고 시장에 접근할 생각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처음에는 구글 애즈 가지고 했는데 한 명의 타겟을 얻는데 한 5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는데,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그 어떤 타겟 그 플랫폼에 의존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1인당 단가도 저희가 드린 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좋고 또 저희 타겟에 맞는 그런 소비층이 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시드 게임과 리소스를 구축해가지고 초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유지 전략인데 그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 수가 있다. 그런 걸 저희는 강조할 생각이고, 처음에는 그 생태계가 약하지만 점점 퀄리티가 업되면서 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전문 작가들이 모이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인기 IP를 확보할 생각입니다. 시장 규모가 지금 이게 지금 개척되고 있는 시장이라서 시장 규모가 명확하진 않은데 그 앱 두 개를 예로 들어 보면 둘 다 2018년에 출시된 둘 다 한 2020년 정도에 출시된 앱들인데요. 그 73억 원, 97억 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전체 시장 규모는 한 초기 단계에서 한 1,000억 잡고 있습니다. 저희 경쟁 앱인데요. 그 경쟁 앱이 적지는 않습니다. 근데 메이비와 스토리픽 같은 경우는 UGC 기능이 없거나 그 채팅 소설 국한으로 한계돼 있고, 채티 같은 경우는 채팅 소설, 그리고 시크릿 러버 같은 경우는 스크립트를 써야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코처는 저희랑 비슷한 대신에 이건 게임을 설치를 해야 되고 카카페는 이제 채팅소를 준비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수익 창출인데요. 저희는 게이머랑 메이커, 리소스 제작자 이렇게 3단계 세 부류에서 수익을 창출할 것이고 먼저 리소스 제작자는 게임에 사용할 수가 있는 음악이나 그림을 제공한 것이고 저희는 그걸 직접 팔아가지고 판매 수익을 얻으면 저희 수수료를 얻습니다. 메이커는 리소스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수익을 얻습니다. 게이머는 만들어진 게임을 즐기면서 소비를 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예상 시장인데 사실 시장이 크지가 않습니다. 제가 50억 적어놨는데 사실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순수한 1인 크리에이터들이 취미로 시작하는 단계가 될 것이고 생태계가 늘어나고 이용자가 확보하는 것을 저희는 초기 단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되면 퀄리티가 업되면서 이제는 그 글과 그림을 따로 팀으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팀 단위 크리에이터들이 시장을 발전시킬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에 지금 이런 비주얼 노벨 플랫폼을 선점한 플랫폼이 지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선점을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일본만 해도 지금 규모가 한 거의 6천억, 7천억 그렇게 되고 전 세계를 다 하면 1조 원 이상 시장이 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엑싯 전략인데 사실 저는 핀토에 애정이 많기 때문에 엑싯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다만 요거는 그러니까 기존에 엑싯을 했던 예를 든 것인데 그 데이세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데이세븐이 컴투스에 140억 원에 그 엑시스 된 사례가 있고요. M&A로 엑시스 된 사례가 있고 그리고 콜리 같은 경우는 IPO로 800억을 모은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목표 투자액은 5억 원이고 현재 지금 안드로이드 네이티브로 서비스되고 있기 때문에 iOS 개발자를 채용해가지고 양방향 서비스를 확대할 생각이고 그리고 신규 IP를 도입하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할 생각입니다. 올해 말에 디스타에 참여해가지고 다른 회사와 IP를 교류하고 내년에는 투자 받은 거 가지고 그 마케팅 쪽을 빌드업 해가지고 가입자 늘리고 내년 중순부터 해외로 콜라이징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출시된 앱인데 뭐 약수 하나만 지금 2만 다운로드 가까이 지금 돼 있고 지금 만드는 작품이 일단 지금 10,000개가 넘습니다. 네, 저희 팀인데 저는 지금 CEO를 하면서 백엔드 개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권호성 CTO가 프론트엔드 개발하고 있고 나머지는 디자인이랑 그리고 데브옵스 백엔드 관리 쪽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창업한 지 5년이 됐는데 핀토를 런칭한 건 올해 초고 그전에는 다른 앱 개발을 하면서 실력을 쌓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튜디오 마체테 조민호 대표님께서 핀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전달 드릴게요. 대표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앱 개발 중심으로 해오시면서 게임 개발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네, 이것도 그 피벗을 한 것인데 처음엔 저희가 게임을 개발하려고 했다가 그 게임 개발 쪽에 뭐 경쟁도 세고 또 저희가 또 다른 한계도 느꼈기 때문에 플랫폼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선회를 한 겁니다. 전에는 게임 개발을 한 경력은 있기는 한데 그 실패를 했습니다. 기획 단계에서 잘못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잘 알다시피 게임 시장이 되게 경쟁이 치열하고 캐주얼 게임이라든지 미드웨이 게임이라든지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기존의 치열한 시장에서도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도 제대로 런칭을 못하고 뭐 퍼블리싱이 안 되거나 수익이 안 돼서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처음 하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우리는 핵심 성과 지표가 그러면 어느 정도 다운로드 수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참여자 수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람들이 게임을 만들어내고 또 그리고 그 게임을 보러 온 사람들이 많은 네, 다운로드 수도 중요하고 또 게임 안에서 컨텐츠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컨텐츠가 그 공동으로 만들어지고 공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매출이라든지 어느 정도 성과 지표가 나면 우리 회사가 자체적으로 뭐 BEP를 맞출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희는 일단 내년까지 50만 다운로드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DAU가 한 10% 정도 나오고 그리고 KPA는 그러니까 그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임이 만 개 있다라고 하는 건 일단 만들어 본 건데 그거 말고 실제로 출시돼 가지고 인기를 얻은 한두 개 게임이 매출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임이 1000개가 있다고 평균으로 매출이 나는 게 아니고 성공한 작품들의 매출이 집중이 됩니다. 저희는 양질의 IP가 자생이 되거나
아니면 좋은 IP를 외부에서 따와가지고 게임을 만들거나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매출을 늘릴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바로 뒤편에 계시죠. 이성화 대표님께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잘 들었고요. 중요한 게 이제 게이머도 중요하고 메이커도 중요하잖아요. 네. 아까 이제 좀 보면서 약간은 의아하면서도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한 게 이 핀토가 4월에 출시하시면서 지금 약 6개월 동안 18,000 다운로드와 더불어서 10,000개 이상의 게임을 생산해 내셨는데 네. 이게 그 회사의 개입 없이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발생한 숫자들인가요? 저희는 초기에 시드 리소스랑 또 저희가 뭐 게임 몇 개 만들고 그리고 튜토리얼 정도 제공하고 딱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손을 안 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아까 전에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인플루언서들이 메이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그러면 그 친구들을 활용을 해서 메이커와 게이머 시장을 어떻게 형성하실 계획이세요? 일단 그 여성향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에 되게 그 연결이 되는 게 많았고 실제로 저희가 인플루언서 마케팅 했을 때 유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인플루언서가 메이커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희 메이커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되게 쉽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그 마케팅 하신 분도 실제로 생방송을 하시면서 게임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BL 게임 만드셔가지고 BL 쪽으로 좀 유입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게임이 만약에 완성이 되고 게이머들이 게임을 하게 되면 이게 IP로서의 가치가 생길 텐데 네. 현재는 메이커와 그 회사 간에 IP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나요? 지금은 소유권 계약이 없습니다. 그걸 왜 궁금해하냐면 결국에는 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매출이 일어나면 이 회사의 성장을 봐야 될 건데 네. 그 게임이 좀 잘 되면은 2차 판권에서부터 여러 가지 또 OSMU 환경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를 좀 만드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고 네. 예, 이게 IP 자체가 메이커한테 있다거나 아니면 회사가 가지고 있어야지 또 투자자든 회사든 좀 좋은 환경에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은 그 메이커와 마케팅 상관에서 어떻게 그리고 유저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정립이 되면 좀 검토하는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희는 메이커한테 작품의 모든 소유권을 다 줍니다. 저희가 소유권을 가지진 않고요. 대신에 핀토 안에서 그 결제가 이루어질 때 30%의 수수료를 저희가 받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또 저희 게임은 실제로 그 게임 데이터 상에서 그 어떤 별도 앱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제이슨 형태로 해가지고 저희 앱에서만 쓸 수 있는 형태로 보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러니까 저희 어차피 저희 앱에서밖에 못 쓰는 게임이기 때문에 수수료로 충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박민걸 이사님께 마이크 전달 드립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게 되게 이제 흥미로운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 제공도 그렇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시나리오를 좀 구성하는 부분이 쉽지 않잖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뭐 그 캐릭터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시나리오 완성도가 게임 완성도를 높일 거고 이제 결국엔 히트작을 만드는 데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지원책이 있으신지 하고 이제 반대로 또 우리가 이제 지금 아까도 이제 그 말씀해주신 위원님의 어떻게 보면 이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혹시 이제 그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하다 보면은 그 만드는 사람 중에 이제 다른 데 걸 좀 따온다든가 하면서 좀 분쟁 발생 소지도 다분히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제일 무서운 게 또 저작권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이 있으신지 그 부분도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겁니다. 안 그래도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자들이 뭐 내가 잘 만들어야 수익이 나기 때문에 스스로 뭐 작법을 공부하든가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잘 만들 수밖에 없고 저희는 뭐 어떤 뭐 사상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장르라든지 그런 게 저희 뜻대로 안 가도록 그냥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개입을 아예 안 합니다. 그게 첫 번째 대답이고요. 두 번째로 저작권 같은 경우는 그것도 저희가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게 처음엔 저희가 뭐 사람이 모니터링 해가지고 볼 수가 있지만 뭐 항상 좋은 걸 생각을 해야죠. 앱이 폭발적으로 성장해가지고 작품이 몇십만 개가 될 수가 있는데 일일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글에서 그 UGC 같은 경우에는 신고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해가지고 신고 시스템을 잘 적용해 나라라고 하는 그 가이드라인인데 그거는 저희가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그걸 보면 저희가 연락은 다 합니다. 현재까지 문제도 아직은 안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거는 뭐 안에서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준다던가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에 거는 그래도 좀 법적인 문제가 또는 이제 그 약간 이제 꼭 법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이제 어쨌든 내부에서 문제가 되면은 사람들이 좀 외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사전에 좀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다 되어서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스튜디오 마체테 조민호 대표님이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비바 R&D 배대원 대표님께서 발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확인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업 현황을 먼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친환경 LPG 엔진 하이브리드 드론을 이제 개발을 하고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오늘 발표할 제품의 그 자수학용 드론을 이제 개발하게 됐고요. 실증 시험을 거쳐서 제품화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관련 특허도 11월까지 이제 등록할 수 있다는 통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이제 양산을 그 목표로 두고 생산과 품질을 담당할 수 있는 이제 공장장님도 지금 와 계시고 지금 컴퓨터하고 제어 담당하신 분과 마케팅 담당하신 분들이 이제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자선 20년생 이상 한 20-30m 이제 자라야지 그 나무 이제 거의 꼭대기 근처에서 이제 열리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100% 지금 노동력으로 이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상자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나고 있다고 제가 이제 들었고요. 여기 이제 그 강원도 MBC 방송에서는 뭐 작년에도 지금 사상자가 있었다고 사망자가 있었다고 했고요. 제가 마케팅 중에 이제 들은 바로는 뭐 5명 정도 지금 뭐 사망자가 있었다라는 그런 말을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항공 분야의 이제 종사자로서 이제 드론으로서 이걸 대체할 수 있겠다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갖고 이제 개발하게 됐습니다. 드론은 그 이제 미래형 농업 기계로 볼 수 있는데요. 예, 이 제품을 통해서 이 농업, 임업 종사자들이 실제적으로 고수익을 이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 상품화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 12월과 올해 4월에 그 실증 시험을 했습니다. 관련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야산이고 경기도 가평에서 실증 시험하고 시연회를 가졌던 내용입니다. 예, 먼저 기술 내용 그 말씀드리기 전에 영상부터 먼저 보셨는데요. 일단 자수학 드론이 지금 이제 만들어진 상태고 자수학 통합 시스템이 구비가 되어야만 생산성을 100% 이제 담보할 수 있다고 이제 그 관련 내용들을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특히 요 인터넷 관리 기반 뭐 웹사이트로 이제 관리할 수 있다든지 숲속에 들어가면 드론이 보이지 않는데 저희가 카메라를 2개에서 한 4개 정도 달아서 지상에서 이제 모니터를 보고 이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GMS라고 하고 GCS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이제 긴급하게 지금 우리가 갖춰가고 있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여기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잔 열매 AI 판독 시스템도 우리가 이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그 AI를 통해서 잔 열매 분포 맵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어야만 작업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여기서 스마트팜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플랫폼 사업화에 이제 기반이 될 수 있을 아이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잣이 그 드론으로 잣을 따게 되면 지상에서 잣을 주워야 되는데 뭐 지상의 작업자나 아니면 관리자가
이 작업 위치를 공유할 수 있는 뭐 실시간 공유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이제 구축이 필요합니다. 우리 제품의 그 차별성을 한 번 더 좀 설명드리자면, 여기 이제 방진 구조도 이제 이착륙을 위해서 링크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특허가 등록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 가지에 잘 걸리지 않는 구조로 우리가 이제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그 ICT 기반 이 스마트팜과 관련된 플랫폼 사업화도 이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관련 특허입니다. 그다음 시장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뭐 630억 정도 매출이 있었고요. 자시입니다. 예, 2020년도에는 약 130억 정도 이제 매출이 있는데 그 해거리가 심해가지고 매출액이 많이 이게 증감이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들어가는 건 솔직히 말해서 인건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50%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70억에서 500억 정도 그 우리 들어온 이제 매출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해외는 뭐 워낙 그 우리보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여기서 27,000톤인데 이게 한 3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5조 원 정도의 우리가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예, 2023년도에 우리가 한 14억 정도 매출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다른 업계에서는 이 정도면 뭐 거의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매출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받게 된다면 아이템을 추가로 이제 구성하는데 이제 사용되고요. 생산비 비용은 이제 별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사업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로는 그 비즈니스 대상은 이제 자영농조합이나 영농기업 뭐 이런 데가 되고요. 그런데 자수학도론 운영할 때 이제 이 장비 운영 기술이나 뭐 생산 관리 기술, 그다음에 또 철저한 장비이기 때문에 철저한 AS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영 전문 기술이 필요한데 대리점식으로 운영을 해서 영농기업 한 10개 정도 대리점 계약을 맺어서 이분들이 이제 판매, 유통, 용역, 대여, AS 이런 것들 하고 우리는 이제 생산 물류를 이제 전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내용으로는 예, 우리가 잔영농조합하고 MOU를 지금 체결해 나가고 있고요. 한 군데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농업기계니까 그 정부 보조 사업으로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에 관련된 이제 인정 업무도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될 것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사람들이 아직 그 유례가 없는 장비이기 때문에 선뜻 이렇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나서지는 않더라고요. 반응은 굉장히 뜨거운데 그래서 이제 대여 사업이나 용역 사업, 시범 사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금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수익 모델로 우리가 지금 자수학 드론을 이제 상품화했고요. 여기에서 35kg 그 총 이륙 중량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핵심 모델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송 드론 35kg급 이게 이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개방형 인터넷 기반 관리 시스템이 된다면 우리가 스마트팜에 관련된 이제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스마트폰 플랫폼에서는 우리가 뭐 광고, 그 다음에 유통을 서비스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관리 기술을 이제 서비스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에 관련된 그 빅데이터 AI 맵을 저는 이제 제공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서비스를 플랫폼화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고요. 비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카탈로그에 제가 좀 표현했는데요. 여기에서는 다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제가 그때 또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바 R&D 배대원 대표님의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현장에서 그리고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잣을 수확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위험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가격을 구매할 때만 가격이 왜 이렇게 비쌀까 궁금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춘 이사님께서 질문 주시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무게가 그 25kg, 35kg 같으면
상당히 무거운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드론을 띄우면 이제 작업 시간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5km, 35km 같은 경우에 그 작업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 하나 질문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금 현재 영농조합하고 MOU 체결을 하셨다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간당 얼마 견적 아마 가격 책정이 아마 돼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그 받고 있는지 그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배터리 기반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품을 한 것은 작업 시간을 이제 10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0분이면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실정 시험을 해보니까 기존의 인력으로 한 2사람 몫을 하는 양을 우리가 채취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하면 이제 배터리는 이제 무게 그 가성비가 더 이상 실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 수소 연료 전지 기반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수소 연료 전지를 견적을 받아 보니까 2.5kW가 6천만 원 견적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뭐 1억 정도면 구성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요 장비가 한 5kg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작업 시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비용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그 실증 시험 하면서도 좀 돈을 받았는데 키로에 우리 12월 달이었는데 키로에 이제 3,000원에서 4,000원을 받았거든요. 그 정도면 이제 그 시중에 방금 이제 자시 비싸다고 했는데 100g당 한 10,000원 정도 됩니다. 이게 농협에서 살 때요, 마트에서 살 때. 그 매출액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예, 그 정도 이제 비용으로 그 용역을 주거나 뭐 수매를 하거나 그리고 이제 그게 또 국유림에서 딸 때는 그 국가에 10%만 내거든요. 그래서 그 종사자들이 한 90%를 가져가는데 그러면 올라가는 사람 기준으로 한 6천에서 7천만 원 한 3, 4개월 작업해서 그렇게 수익이 된다고 저희가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바로 옆쪽으로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임산물 자체가 전부 다 성장 산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임산물 자체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산물의 수요는 자실한 거는 특정 시장에 한정이 돼 있어서 말씀하신 것 중에 방제 있죠, 방제. 예를 들면은 농 같은 경우에는 평당 30원, 50원씩 받잖아요. 그 시장이 훨씬 클 것 같은데 앞으로 주 수익 모델을 저쪽에 자수학이나 이런 거 임산물 수학에 두시는지 아니면 논이나 밭에 방제를 통해서 더 많은 수익 창출이 가능한지 수학 쪽이냐 방제 쪽이냐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답변인 것 같은데요. 예. 질문하신 내용이 답변입니다. 예, 뭐 임산물 자체가 시장이 크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뭐 맥스로 해도 저희가 1, 200억 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방제 드론으로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봄 여름에는 방제를 하고 가을 겨울에는 자설 수확할 수 있도록 영농기업이 우리 뭐 드론을 만약 사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훨씬 더 이제 드론을 활용하는 그런 게 효율이 있을 것 같고 그 시장도 앞에 제가 내용을 적어놨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방제 시장도 이제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이제 매출을 좀 더 크게 이제 잡아놓은 게 좀 발표 자료에 있긴 합니다. 예, 어쨌든 이제 방제 시장은 지금 벌써 이제 많이들 하고 계시고 잘하고 계신 게 워낙 많고, 예,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응용 시장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한 건데, 뭐 요게 이제 제품화가 정착이 되면 그 방제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시스템을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예, 그 첫 번째, 두 번째 질문하고 또 관련돼 있고, 우리 그 비바 R&D 대표께서는 이쪽에 드론 쪽에 좀 핵심 역량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지금 드론 자체가 벌써 방제 쪽으로 가든 어느 쪽으로 가든 이미 드론을 어떤 연료를 쓸 건가, 지금 대세가 이제 배터리는 안 된다, 액화수소로 가야 된다, 수소 연료전지도 아니고 액화수소로 가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이런 하이리움 같은 데가 이미 액화수소를 가지고 하이리움 자회사인 하이다스가 이미 뭐 한번 뜨면은 일주일 동안 떠 있을 수 있는 거,
이런 쪽을 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시장 분석이 제가 봐서는 좀 많이 안 돼 있고 오히려 지금 대표이사께서 지금 하고자 하는 방향이 앞에 두 분 질문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이 자시장 자체가 얼마나 효용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방제 시장도 지금 이미 방제 시장 하던 들어온 회사들이 이 연료 에너지 문제 때문에 지금 다 손을 들고 지금 액화수소 하는 기업이 이제 만약에 진입하게 되면은 우리 비바 R&D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의 핵심 역량을 가지고 시장 자체를 좀 더 폭넓게 정의해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그 이미 액화수소 연료를 어떻게 활용해 갈 것인가 이쪽으로 해야지. 지금 현재 너무 약간 배터리에서 뭐 수소 연료 전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지금 드론에 대한 시장에 대한 검토가 조금 덜 이루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본인의 역량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예, 질문하신 내용에도 답변이 저는 다 했다고 보고요. 맞습니다. 정확히 이제 짚으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요건 이제 장비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장비죠. 장비에 더 저는 치중을 일단 하고 싶고요. 뭐 100억, 200억도 저한테는 뭐 작은 건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단 개인적으로 이제 배터리는 2차전지 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밝히진 않았지만 카탈로그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를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를 저는 이제 그 분야로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요 산업용 드론도 사실 좀 규모 있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런 이제 비전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기 직전입니다. 네. 질문 속에 답이 있다고 또 말씀을 해주시면서 현재까지 또 어떤 구상이 있고 계획이 있는지도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어지는 시간에 또 별도로 이야기 전해 듣고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바 R&D 배대원 대표님의 피칭이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